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입법 예고될 이 한국형 제시카법,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연쇄 성폭행범과 같은 이 동네에 살게 될 경우에 지역 주민들 어떤 반대 목소리를 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원이! 박병원이! 범죄자 떠나거라! 연쇄 성폭행범 절대 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 성범죄와 한 동네에 살게 될 주민들의 불안함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시카법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예. 제시카가 누구냐면 미국의 어린 소녀였어요. 네. 9살 소녀였는데 성범죄자에 의해서 유괴되고 성폭행 당하고 그다음에 살해까지 당했거든요. 예.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공분을 일으켜서 이른바 제시카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는데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특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네. 특성이 있냐면 피해자한테는 평생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가지고 성범죄 과정에서 살인과 같은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흔치 않단 말이죠. 예. 흔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범죄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하고 달리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출소한 이후에 뭐 위치 추적, 전자발찌 이런 것도 부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카법과 같은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미국에는 제시카법도 있지만 매건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법무부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 법을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국회랑 상의 없이 먼저 발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도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뭐 공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여야 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다만 지금 정부 법률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 통상 이렇게 예민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문제는 통상 당정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없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에 예. 대해서 법무부는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건데 그게 불과 일주일 전이니까 예. 그냥 법안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지 의견을 협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유사한 법률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계류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야 나중에 국회로 넘어왔을 때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어떤 갈등을 없애고 빨리 이제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예. 거기에 법무부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박용진 의원 확인 안 하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도 이제 이 설명이냐 예. 협의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협의를 좀 거쳤으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자칫 거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제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제 박용진 의원하고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거지. 박용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법무부가 덜컥 발표한 게 그럴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2023년 1월 달에 법무부가 그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에 하나로 이 제시카법을 포함을 시켰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법 명칭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안을 이미 1월 달에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10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좀 캐치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폭력 그것도 아주 고위험 네. 성폭력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 뭐 그런 그 피해자들을 예.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진짜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야당은
한동훈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 마음의 표현이 또 이런 식으로 그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되지만 한동훈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시카법의 그 핵심은 결국은 이제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디에다 이걸 만들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제시카법과의 차이도 그렇고 올해 5월 초 업무 보고 때 했던 내용과 네. 다른 부분이 지정 거주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법률안에 보면 예. 지자체 광역시도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했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일단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대통령령으로 어디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보에 놓고 아마 한동훈 장관도 발표 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만약 어떤 지역에 그 시설을 지정하면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법률안을 만들면 그에 따라서 시행령 제정을 할 텐데 예.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예. 아. 지역 주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라고 이제 한정을 지었긴 했습니다만 이 아무리 이제 성범죄자라지만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건 아니야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일단 우리나라 헌법 14조에 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들고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4조보다 13조가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건 뭔가요? 13조는 형벌 불소급 원칙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처벌을 계속한다 같은 행위로 인해 가지고 예.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그 규정이 헌법 13조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론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요 37조의 2에 제2항에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제한될 수 있다. 뭐 내 권리라고 막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37조 2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위헌의 소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법무부가 법을 좀 꼼꼼하게 잘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헌의 소지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성범죄자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게 재범을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고위험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실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은 어쨌든 고위험 성범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생계 활동을 해야 되고 예. 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떤 특정한 시설에 모아놓다 보면 이제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생계 문제도 생길 거고요. 예. 미국의 제시카법도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가 예. 거리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상 거주인의 자유가 없어져서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 그게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게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데 네. 특정 몇 가지 시설에 다 모아놓는 것이 과연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예. 네.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